안녕하십니까? 김무일의 미술 산책입니다. 르네상스 옛길을 따라 떠나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마야 부인의 탄생 비화와 함께 미술사의 흥미로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야 부인의 작가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1746년부터 1828년까지 살았던 그는 풍부한 상상력과 파격적인 창조력을 바탕으로 인간 세계의 본질을 캔버스에 담아낸 스페인의 거장입니다. 당시 르네상스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스페인을 떠나 고야는 이탈리아에서 10여 년간 치열하게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경험은 훗날 그의 예술 세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죠. 젊은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궁정화가로서 승승장구합니다. 결국 카를로스 4세 시대에 이르러 화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수석 궁정화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명성 뒤에는 시련도 따랐습니다. 1800년에 제작된 벌거벗은 마야라는 작품 때문인데요. 당시 종교계의 반발은 극심했고 결국 그는 이 그림으로 인해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당시 교회 중심의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의 누드화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도발적인 자세와 사실적인 묘사는 당시 화단과 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누드화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인물이 아닌 신화 속 가상의 여신들이었죠. 실제 인간을 모델로 한 누드라는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수적인 시대에 인간의 누드를 처음 그린 고야는 오늘날 여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킨 화가로 기억되지만 당대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포르노 화가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의 강권에 못 이겨 반성의 의미를 담아 1803년 동일한 크기의 옷을 입은 마야 부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 이 두 작품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모델을 두고 하나는 벗은 모습, 하나는 입은 모습으로 그린 것은 회화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1930년 스페인 정부가 벌거벗은 마야를 우표로 만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음란하다는 이유로 스페인으로 반송했다는 기록이 있죠. 시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져온 해프닝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세 번째 대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소개합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스페인 바로크 화가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어린 시절부터 당대 거장인 파체코에게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지성적인 교양까지 전수받았고 1618년에는 스승의 딸인 후아나와 결혼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종교화와 풍속화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는 풍속화의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일상을 풍요롭게 담아내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그를 꿈에 그리던 궁정화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1623년 새로 즉위한 펠리페 4세는 벨라스케스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왕과 왕족들은 자신들의 초상을 오직 벨라스케스에게만 맡길 정도로 그를 깊이 아꼈습니다. 그 덕분에 완성된 수많은 왕실 걸작들은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프라도 미술관을 품격 있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1628년 벨라스케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거장 피터 폴 루벤스와의 만남입니다.
마드리드를 방문한 루벤스는 벨라스케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탈리아행을 권유합니다. 대가를 만나고 돌아온 벨라스케스는 르네상스 걸작들의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1650년, 벨라스케스는 두 번째 이탈리아 방문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을 그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역사적 걸작인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은 지금도 바티칸 도리아 팜필리 미술관의 중앙호를 지키며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들로 인해 인생의 갈림길이 바뀌는 것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벨라스케스 역시 루벤스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교황을 만난 것 또한 예정된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대가의 운명을 이끈 루벤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장은 거장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 걸까요? 바로크 화풍의 명장 피터 폴 루벤스는 1577년 당시 스페인의 통치 아래에 있던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주변을 놀라게 했던 그는 궁정사원으로 일하며 미술 실력을 쌓았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이는 훗날 화가이자 외교관으로서 활약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23세가 되던 1600년,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로마 등지를 여행하며 8년간 유학했습니다. 고대 미술사와 르네상스의 토대 위에서 그는 비로소 바로크 회화의 거장으로 거듭납니다. 1608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궁정화가로 임명되어 최고의 종교화가이자 외교관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벨라스케스를 만나 그 운명의 문을 열어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루벤스가 400여 년 전 바로크 시대에 유럽에 머물던 한국 사람을 소재로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폴 게티 미술관 루벤스 홀에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직접 본 저는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00년 전 그 머나먼 유럽까지 한국 사람이 어떻게 갔을까요? 현대에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를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대장정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추론해 봅시다.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이 1599년에 끝날 때 철수하던 왜군들이 포로로 잡은 조선인들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일본 나가사키항에는 이탈리아 외방 선교단 소속의 신부들도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성직자들이 오갈 데 없는 조선인들을 데리고 귀국선에 올랐을 것이고, 그렇게 이 조선인은 400여 년 전 유럽에 상륙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다시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까지.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이 낯선 조선인의 모습은 얼마나 신비롭게 보였을까요? 루벤스는 소문을 듣고 1606년 이 특별한 인물을 찾아와 종이에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역사의 우연은 때로 이토록 기구한 법인가 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4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무일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